백범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이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설파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나라가 남의 침략으로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합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닙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합니다. 현재 인류가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며 사랑이 부족한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만 향상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에게 이 정신을 배양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문화뿐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며 모범적인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반군 이상이 곧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민족의 재주와 정신과 과거의 단련이 이 사명을 다하기에 넉넉하고 우리 국토의 위치와 기타의 지리적 조건이 그러하며 또 2차 세계대전을 치른 인류의 요구가 그러하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새로 나라를 붙여 세우겠다는 시대의 흐름이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귀한 배우로 세계의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김구 선생의 해안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김구 선생이 열망했고 원했던 대한민국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는 모범적인 나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나라, 남의 침략으로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지 않는 나라, 우리는 이런 대한민국을 곧 목도하게 될 듯합니다. 최근 운크타드 무역개발이사회는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만장일치로 합의해 무역과 투자를 통한 성장의 모범 사례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1964년 운크타드가 설립된 이래 한국이 개도국을 졸업해 선진국에 진입한 최초의 국가라고 유엔이 공인한 것입니다. 외교부는 세계 10위 경제 규모, 피사지 정상회의 개최 및 G7 정상회의 참석 등 국제 무대에서 높아진 위상과 현실에 부합하는 역할 확대를 위해 선진국 그룹 비로 변경을 추진, 이번 가결로 최종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오래전 사실상 개도국을 졸업했는데요. 1995년 세계은행 원조 대상국에서 빠졌고 1996년에는 선진국 클럽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습니다. 2009년에는 OECD 내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되면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1987년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를 설치해 공적 개발 원조도 지속적으로 늘려왔는데요. 그럼에도 유엔이 선진국 편입을 공식화한 것은 한국 현대사의 큰 획을 그은 사건인 것은 물론 국제무역사에도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이는 한국의 무역, 투자 관련 역량과 다자체제에 대한 정책, 행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운크타드는 개도국 산업화,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정부 간 기구인데요. 무역 및 개발에 관한 정책 연구, 개도국 대상 기술 협력 지원 등 역할을 합니다. 운크타드 내 그룹은 그룹 A, 그룹 B 이외에 중남미 회원 그룹 B, 러시아, 동구 회원 그룹 D로 구성됩니다. 운크타드의 의사결정 방법은 그룹 회원국들 간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195개 회원국 중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그룹 변경은 어려운데요. 개도국 A그룹에서 찬성하고 선진국 B그룹에서도 찬성해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번에 떠나보내는 그룹 A의 조정국은 파키스탄이었는데요. 파키스탄 대사는 한국의 그룹 이동에 대해 적극 환영했습니다. A그룹 국가들이 한국의 선진국 B그룹 진입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을 한 이유는 후진국에서 시작해 개도국을 거쳐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가 전 세계에 없을 뿐 아니라 그룹 A에 속했던 한국이 선진국 B그룹으로 간다면 A그룹이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들과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잘 해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A그룹 나라들은 선진국들의 식민 통치를 경험한 국가가 많은데요. 대한민국은 많은 B그룹 국가처럼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식민화한 경험이 없으며 A그룹 국가들과 특별한 이해관계의 충돌점이 없다는 점에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이들 나라들처럼 과거 식민 통치와 어려운 시절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A그룹과 B그룹 국가 간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운크타드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것을 두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야만 대중국 견제 전선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운크타드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진입시킨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를 초청국으로 초청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선진국 B그룹에서 한국을 환영하는 것은 경제적,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지난해 1인당 GDP가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초월했으며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일본을 초월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주요국들의 상황과 대처를 보며 그동안 선진국이라 믿고 따랐던 기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코로나19는 선진국들의 허접한 민낯을 여실히 공개했는데요. 선진국이라 믿어왔던 많은 나라의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로지 대한민국은 봉쇄 없이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했는데요. 이런 모습은 선진국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 방역의 노하우를 공유해주길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역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엔 네덜란드가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원했는데요. 특히 반도체 장비의 강국인 네덜란드는 G7 이후 한국에 대한 열망이 더 높아졌고 반도체와 관련해 한국과의 관계를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원하는 형편입니다. 온크타드의 선진국 이동은 최근 G7 초청국 피사주 정상회담 개최 등 올라간 한국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도국도 선진국도 신뢰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처럼 선진국에 분류되지만 속을 알 수 없고 과거 세계의 큰 고통을 선사한 국가나 힘 좀 생겼다고 주위 국가의 아나무인으로 퇴악질을 일삼은 중국 같은 국가가 세계에 존경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개도국들이 지향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김구 선생이 열망했고 원했던 그런 대한민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한 사례는 전 세계 개도국의 희망이 되며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사적으로 대한민국과 같은 예는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하기에 충분한 역량과 인성을 지닌 민족으로 약자에게 한없이 너그러우며 강자라고 까부는 놈들에겐 더 강한 많은 나라로부터 존경받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뽕의 맛이었습니다.